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권희안입니다. TTCO 강의과제 Impacts on BDI and Percussive Wells on Nanoshee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는 집적도와 성능을 동시에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핀팻과 나노시트 팻은 이미 상용화되었고 그 다음 세대로 펄크시 팻, 시팻 같은 구조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나노시트 기반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성능과 집적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해 보았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나노시트 팻에 BDI와 펄크식 구조를 적용했을 때 트레이드오프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컨벤셔널 NS 팻을 베이스라인으로 먼저 보고 BDI를 넣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BDI 두께 영향을 확인하고 펄크식 구조의 특성과 절연벽 두께 영향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펄크식과 BDI 조합을 최적화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모든 구조에 동일하게 적용한 시뮬레이션 조건입니다. 엠모스에서 4.4EB의 게이트 워크 펑션을 사용했고 피모스에서는 4.9EB를 사용했습니다. 소스와 드레인에는 유니폼한 프로파일로 도핑했고 채널 영역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했습니다. 물리적 모델로는 무지타버와 카날리 모빌리티 모델과 SRH 리콤비네이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구조를 넣기 전 베이스 라인으로 기존의 NS 팻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한 NS 팻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에리아 팩터 2를 사용했고 3스택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모스와 엠모스 NS 팻 각각의 트랜스퍼 커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 길이를 26나노미터에서 2나노미터로 스케일링하였고 2나노미터 길이에서 SCE 효과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NS 팻의 정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VTH는 2.5 마이크로암페어에서 측정했습니다. LG는 10나노미터 엠모스에서 온오프 레이시오가 약 1.6 곱하기 10의 11승 그리고 SS가 약 73 마이크로볼트 퍼 디케이드 수준입니다. 그런데 LG는 2나노미터로 가면 온오프 레이시오가 8.8 곱하기 10의 17승 정도로 떨어지고 SS도 124 미리볼트 퍼 디케이드로 악화되면서 SCE가 커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피모스도 비슷하게 2나노미터에서 온오프 레이시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NS 팻 자체는 길이가 충분할 때는 성능이 좋은데 2나노미터에서는 VTH 롤오프, SS 악화, 온오프 레이시오 감소가 나타나는 게 베이스라인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는 NS 팻에 BDI 구조를 넣어 기존 NS 팻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BDI란 바텀 다이일렉트로닉 아이솔레이션의 약자로 게이트 스택 밑에 다이일렉트로닉한 층을 넣어서 바디 방향으로 새는 누설 경로를 차단하고 정기적 성능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시뮬레이션 구조는 NS 팻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고 게이트 아래에 BDI를 삽입했습니다. 이 구조도 대칭이라 에리아 팩터 2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 엔모스에서 게이트 길이 10나노미터 이상, 게이트 전압 -0.5 이하에서 드레인 전류가 10에 -19승 암페어 정도로 세츄레이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NS 팻과 BDI를 넣은 구조의 DC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VTH와 SS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온오프 레이시오는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LG는 10나노미터에서 대략 3000배 정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LG는 2나노미터에서 10의 6승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DI는 I-ON이 약간 감소할 수는 있어도 I-OFF를 크게 낮추어서 ON-OFF를 압도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BDI는 단채널로 갈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DI의 두께 변화가 성능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DI의 1나노미터와 15나노미터의 트랜스퍼 커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하지만 보디 커런트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 기존의 NS펫이 보디 누설 전류가 가장 컸고 BDI가 얇아질수록 누설 전류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BDI 1나노미터 구조에서는 누설 전류가 일정하게 수렴하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BDI 구조의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NMOS에서 게이트 전압 -1V 조건의 분포를 그려보았습니다. 스택의 윗부분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여 가장 아랫단만 비교하였습니다. 기존 NS펫에서는 게이트 바로 밑 영역에서 게이트 누설 전류가 발생함과 동시에 게이트 드레인 사이 엣지에서 기들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BDI 15나노미터에서는 이런 누설 전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DI 1나노미터에서는 게이트 바로 밑 영역에서 게이트 누설 전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드레인 다이일렉트로닉 바디 영역에서 약한 누설 전류 경로가 생기지만 기들이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 분포로 보면 기존 NS펫 구조에서는 게이트 바로 밑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되고 이게 바디 누설 전류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BDI 15나노미터에서 보디 쪽으로 전기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바디 누설 전류가 차단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반면 BDI 1나노미터에서는 드레인 근처 다이일렉트로닉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미세 누설 또는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은 1나노미터가 15나노미터보다 누설이 크긴 하지만 전체 성능을 망가뜨릴 정도로 크지 않다면 공정이나 제조 관점에서 합리적인 두께로 선택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크시펫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포크시펫은 나노싯 기술을 발전시킨 4세대 반도체 구조로 N타입과 P타입 채널 사이에 절연벽을 넣어서 N과 P 간격을 좁혀 서양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하여 셀 면적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포크시펫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 NS펫과 동일한 위스를 가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DC 시뮬레이션에서는 NMOS와 PMOS를 따로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절연벽의 두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체 구조를 제작하여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절연벽으로 인해 게이트 위스 방향의 대칭이 성립하지 않아 에리아 팩터 1을 사용했습니다. 이외의 시뮬레이션 조건은 기존의 NS펫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 기존 NS펫 대비 위스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커런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크시펫의 전기적 성능은 기존 NS펫 대비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SCE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는 포크시이 절연벽으로 인해 4면 게이트가 아닌 3면 게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NS펫 대비 게이트 제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면적이 감소하는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크시펫의 절연벽 두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모스 인버터에서 트랜지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믹스드 모드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인버터 회로 구성입니다.
입력은 펄스로 주고 출력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션을 비교했습니다. 주파수는 1.25GHz를 사용했고 레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은 전체 두티의 1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커패시터의 크기를 키울수록 딜레이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절연벽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딜레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절연벽이 얇아질수록 기생, 결합이나 누설에 영향이 켜져 부하가 증가하고 그 결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늘어나서 동작이 느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크싯의 집적도 이점을 유지하면서 DC 누설을 줄이기 위해 포크싯 구조에 BDI 구조를 추가하여 최적화를 시도했습니다. 절연벽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동작이 느려지므로 7나노미터로 설정했고 BDI의 두께에 대해 DC 성능 변화가 크지 않아 1나노미터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의 조건은 기존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최종 구조의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포크싯에 BDI를 적용하여도 오프 커런트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구조의 전기적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SS는 모든 구조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온오프 레이시오도 BDI만 삽입한 구조와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포크싯의 면적 축소 장점을 가져가면서 BDI로 누설을 억제하여 전기적 성능을 회복 및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워크를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로 DC와 일부 트랜지션 시뮬레이션만을 비교하였습니다. 하지만 BDI와 포크싯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열 방출에 불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기적 성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C 관점에서의 기생 전분이 실제 딜레이나 노이즈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